정점을 지나는 직선. 정점을 지나는 직선? 생각을 해보면 원래 직선 정의할 때 정점 하나 주잖아요. 대표적으로 y절편. 맞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정점 지나는 직선은 개념이 살짝 다릅니다. 자,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좀 봐봐.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 지금 두 직선이 나온 거야. 직선이 하나가 아니고 두 직선. 자, 직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에 1번 요 앞단원에서 한 게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하지 않았니? 그래서 요 앞단원에서 참 바로 전에 한 게 이제 일치, 그 다음에 평행, 그 위에가 한 점이었나? 한 점 중에 특별한 경우가 수직. 이렇게 해서 위치관계, 두 직선의 위치관계를 배웠잖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 직선이 두 개가 있으면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 평행하면 교점이 안 생기고 일치하면 직선 자체가 전부 다 교점으로 이루어져 버리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러다 보면 수직으로 또 만날 수 있지만 지금 교점이 있을 때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직선하고 두 번째 직선을 가지고 임의의 상수. 자, 임의의 상수라고 했어. 임의의 상수. 그러면은 상수, 즉 1, 0, 마이너스 이거 한 3개만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그걸 곱해서 이 앞에 있는 기억식에 요렇게 전체 항의 개수의 K를 곱했는데 이때 K는 어떤 수라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단 임의에 들어가면 항상 성립이잖아. 근데 여기서 항상 성립의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말하는 점이지. 어떤 점이 요 직선 위에 있을 때 맞잖아. 내가 말하는 어떤 점 하나, 여기서 말하는 정점을 얘기를 할 건데 어떤 점 하나가 요 직선 위에 있으면 그 점을 여기다가 좌표를 대입하면 요 시계값이 1차 시계값이 0이 나오지. 맞지? 그러니까 요 놈이 이미 0이니까 요 K는 임의의 상수가 될 수 있고 항상 성립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금 우리의 주제 정점 어떤 좌표 하나 Px, Y라고 그냥 할게. 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직선 위에 있다면 그럼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겠죠. 됐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을 더했는데 또 0이 됐어? 이렇게? 그러면 가정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이거 부족합니다. 부족해. 안 돼. 이게 요 정점 P 있죠? 이 정점 P는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라는 가정하에 두 직선의 교점이 돼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얘기하는 걸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정점이라는 것이 두 직선의 교점을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구나. 왜? 점을 얘기를 하는데 좌표를 얘기하는데 는 0이고 프라임의 는 0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좌표 하나를 대입했을 때 둘 다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지금 설명을 시작하시는 거니까 이 좌표는 두 직선의 교점이구나.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디귿이 당연히 성립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은 K가 임의의 상수니까 내가 여기다 교점을 대입한다면 이 방정식에 연립방정식에 교점에 좌표를 대입한다면 K에 관한 항등식이 맞다. 오케이? 네. 자, 다음
이제 요거를 갖다가 거꾸로 해석을 한 거야. 이제 역으로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위에 있는 이 식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면 x항의 개수 y끼리 서로 같아야 되고 y항의 개수끼리 서로 같아야 되고 또 상수항끼리 서로 같아야 되고 그치? 뭐 이거 말을 바꾸면 k의 어떤 값에 상관없이 이 식을 성립시키려면 k로 바꿨으니까 그치? 요 식의 값 자체가 0이 되고 이것도 0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이 말을 요 교점부터 얘기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느냐 아니면 두 직선 중에 한 직선에 k라는 식에다가 k라는 그 임의의 상수를 곱한 식을 서로 더해서 0이 되게 하는 요 식을 먼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제 해석이 좀 바뀌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요런 식이 존재한다고 하고 요게 k에 관계없이 k에 관한 항등식이라면 자, 요 안에 저 k 뒤에 보세요. 요거 없었어요. 그렇죠? 이 1차 식만 있었지. 이 식의 값도 0이 돼야 되고 뒤에 식의 값도 0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니냐 지금? a, k 플러스 b 이꼴 0이 k에 관한 항등식이라면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지금 두 개의 저기 xy가 문자로 들어간 직선식을 쓴 거지. 그치? 그러면 자 ax by 플러스 c까지만 봤을 때는 그냥 1차 식인데 이 값이 0이 된다 라고 해서 이 등식을 썼을 때는 이걸 직선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직선 방정식이 되는 거야. 오케이? 요 직선의 방정식 위에 점이면서 요 직선 방정식 위에 점, 즉 연립 방정식의 해가 이 항등식의 근이 되겠죠. 해가 되겠죠. 맞죠? 그것을 이제 정점이라고 하는 거야. 말이 좀 어렵나? 저기 선생님이 적어준 대로 한번 읽어보자. 자, 결국 기억과 니은의 교점 P를 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점 P, X값 Y값 교점의 교점을 정점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림으로 얘기해. 그림으로. 저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다 풀어버리면 KA, A'의 X 플러스 KB의 B'의 Y 그 다음에 KC의 C' 이꼴 0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A, X, B, Y 플러스 C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렇게 그렇지. A, X 플러스 B, Y 플러스 C 이꼴 0이 성립한다. 자, 이거 겉모양 단순화시키면 이거 직선이구나. 직선이구나. 그런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두 직선의 교점이 정점이라는 거지. 오케이? 이해됐어? 자, 다시 그림으로 얘기합시다. 직선이 있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 그 다음에 직선이 하나 있고 여기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꼴 0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정점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계속 p x, y 됐어? 자, 그러면 직선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정점, 두 번째는 기울기. 근데 여기 요 첫 번째 직선, 두 번째 직선의 정점, 기울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 두 개의 식을 한 대 묶어서 만든 요 직선식, 요 직선에 대해서 성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직선의 성질을 얘기할 때도 정점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기울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이제 어떤 결론이 났냐면 두 가지 성질 중에 저 직선은 요 점을 반드시 지난다. 근데 뭐는 결정이 안 됐다. 직선은 두 가지만 생각하라고 했잖아. 기울기 정점. 그 요 점을 지나는데 뭐가 결정 안 됐어? 기울기 결정 안 됐잖아. 그러면 이게 하나의 직선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 개의 직선을 동시에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무수히많은 여러 개의 직선을 동시에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런데 이 직선을 하나의 직선으로 딱 결정하고 싶어. 그럼 뭘 줄까? 기울기. 정점 나왔으니까 기울기를 주겠지. 그럼 기울기를 간접적으로 주는 방식이 뭘까? 좌표 하나를 더 주는 거지. 요 직선이 지나가야 되는 좌표 하나를 띵 하고 더 주는 거지. Q, X 프라임, Y 프라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직선이 이제 어떤 하나의 직선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생각을 해볼까? 지금 우리 가장 신경 써야 되는 직선의 모양이 이 직선이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K를 어디다가 붙였냐면 요 식에다가 K를 붙였어. 요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만들 때 요 식에다가 K를 붙였어. 이렇게. 그치? 근데 굉장히 특별한 경우 하나만 하자. 굉장히 특별한 경우. K가 얼마나? 다 성립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K가 0일 때도 성립하는 거지. 근데 K가 0일 때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만약에 여기서 if K가 0이면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꼴 0이 성립합니다. K가 0이면. 그치? 그러니까 이 직선을 나타내는 거지. 요 직선. 그러면 요 직선은 어디 갔어요? 이 직선은 어디 갔습니까? 없어졌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표현된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 중에 이렇게 생긴 직선, 이렇게 생긴 직선, 이렇게 생긴 직선, 요건 나타낼 수 있어. 그리고 K가 0이면 요 직선도 나타낼 수 있어. 다 돼. 다. 오케이? 그런데 지금 요 직선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얘기야. 저 앞에 직선. 요 직선을 나타내려면 뭐가 돼야 되지? 얘를 나타내려면 얘가 0이어야 되지. 그치? 맞잖아. 그런데 그러면은 요 직선만 남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그때 K가 0이면 저 직선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요 직선 방정식은 조심하세요. K가 0일 때가 약간 특별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등식이긴 한데 모든 다른 수를 대입해도 되는데 혹시라도 K가 0이면 하고 나오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뭘 얘기를 하는 건지. 오케이? 그래서 그냥 다 되는 건 아니고 K가 0일 때는 약간 다른 상황이 생긴다. 요거 머릿속에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네. 다음에 쌤이 또 이제 추가할 내용은 뭐냐면 뒤에 있나 모르겠다. 여기 좀 넓은 데다 할까? 일단 넓은 데다가 우리가 배운 접점 지나는 직선하고 위에서 아니 그거 말고 원래 직선의 처음 정의 있지. 처음 정의 y 마이너스 y1은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적었지? m에
x 마이너스 x1 처음 우리가 정점과 기울기가 정해져 있으면 직선이 유일하게 결정된다. 맞지? 여기서 m이 결정이 안 됐다. 여기서 k가 결정이 안 됐다. 똑같은 얘기야. 뭐가 결정이 안 됐다는 거야? 기울기가 결정이 안 됐다. 그래서 이 정점만 표시를 한 식이라고 하면 m에 관한 평등식, k에 관한 평등식.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똑같은 얘기일까 다른 얘기일까?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냐면 직선에는 x 말고 y 이렇게 두 개의 항이 있잖아. 그치? 근데 이 직선을 표시를 하면 y 있고 mx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 해서 yx 말고 m이라는 다시 미지수 하나 등장하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m에 관해서 묶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요거를 만약에 전개를 하면 또 이렇게 되겠지. akx 그 다음에 bky 플러스 ck 일단 씁시다. a'x b'y 플러스 c' 이꼴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봐봐. 이거 이제 분량 정리는 안 했는데 이것도 x가 있고 y가 있는데 이거 말고 위에 있는 식처럼 위에 m처럼 k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지. 맞지? 이런 직선식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돌리라는 얘기지. 자, 결론이 뭐예요? x, y 말고 다른 문자가 들어오잖아요. 그치? 그 문자를 묶는 거야. 그러면 뭐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정점. 그 문자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기울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인데 그 문자에 상관없이 좌표 한 세트는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놈이나 항등식 개념으로 정점 지나는 직선을 표현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식을 다루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같은 문자가 보이면 꺼내면 정점 나온다. 좌표 평면에 그 점 찾아서 찍는다. 그거 찍어놓고 문제를 읽는다. 이런 순서를 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기본 문제에 바로 예제가. 야, 오늘 좀 빨리빨리 지나가네. 네. 자, 뭐 해야 됩니까? 잘 들었잖아. 뭐 해야 되냐? 자, kx에 당황스럽네. x 플러스 3y 마이너스 3 플러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꼴 0 이렇게. 자, 그러면 따라서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직선은 나쁜 얘기고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그래서 아까 선생님은 정점으로 해서 설명을 했는데 또 그치? 우리 책 쓰신 저자 선생님은 식을 세워놓고 그걸 또 해석하는 방법을 또 제시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 식이 먼저 나왔으니까 이 식이 무슨 뜻인가 이제 살펴보는 그런 순서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야. 항등식이니까 x 플러스 3y 마이너스 3 이꼴 0이야. 맞지? 근데 여기서는 우리 요 xy가 들어간 요 1차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지금 항등식이긴 한데 x값하고 y값을 동시에 구할 거고, 또는 이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거를 x는 y는 이런 식으로 해를 나타내잖아. 이건 함수편에서 나타내는 방식이고 이거는 연립방정식에서 나타내는 방식인데 이게 똑같은 거야 지금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도형방정식 또는 이제 함수라고 봐도 무관하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dx-y 마이너스 1은 0 동시에 성립해야 돼. 우리 이거를 이제 연립방정식을 푼다고 하잖아. 그랬을 때 x하고 y가 나오잖아. 그러면 숫자잖아, 숫자. 근데 우리는 이거를
두 직선의 선생님이 왜 너희 그 두함수, 그치? 죽도록 강조하는 두함수. 두함수가 나오면 연립푼다. 그러면 x값이 나온다. 그거는 방정식에서 근이라고 얘기한다. 함수에서는 두함수 교점에 x좌표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곧 그걸로 두함수의 위치관계까지 설명할 수 있다. 여기가 함수편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식이잖아.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걸 풀고 나면 x값, y값이 각각 나오는데 그것이 정점. 근데 원래 식은 뭔데? 직선. 직선의 특징은 뭔데? 점점 기울기. 즉, 이 직선은 여기서 나온 해에 해당하는 점점, 좌표. 이 좌표를 점점으로 하는 직선이다. 기울기는 결정 안 된다. 오케이? 자, 예제로 들어갑니다. 예. K x-2y -3 xy 말고 제3의 문자가 들어오면 무조건 묶는다. 플러스 3x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해서 항등식 처리하는 거죠. 직선인지 모르는 거야. 써놓고 보니까 직선인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란 말이야. 넓게 보라는 거지. 직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항등식 이렇게 보라는 거지. 해놓고 났더니 근데 봐봐.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나중에 여기에 2차 곡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곡선하고 직선의 교점이겠지. 물론 얘가 직선이 아니겠지. 이렇게 되면. 그치? 그냥 항등식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푼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얘가 x-2y -3 = 0 직선 3x -y 플러스 1. 요 식의 값이 다시 0이 돼야 항등식이 되는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직선이더라. 근데 직선이 두 개 있더라. 그치? 그럼 교점이 생길 거다. 어떻게 알았어? 기울기 판단해보겠지. 아니면 연립을 풀어보겠지. 근데 좌표가 나온 거야. 그치? 이 좌표는 k 값에 관계없이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가 1이든 0이든 -1이든 무조건 이 등식을 성립시키니까 여기에 딱 고정된 해. 그래서 정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말 길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자, 이거를 역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역으로. 이렇게 생긴 거는 두 직선의 교점을 가지고 있는 정점으로 하는 직선이다. 자,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가지고 있는 직선을 만들자. 그럼 우리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지. 그치? 이거 똑같이 쓰는 거야. A, X, Y, 4. 능력 쓰지 마요. 이거 보고 하는 거야. 플러스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 0. 직선. 됐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두 직선의 정점을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풀이가 달라지겠죠. 왜? 여기 있는 점 하나하고 여기 있는 점 두 개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정점이 나오잖아. 여기서 정점이 나오잖아. P x1, y1 여기 점 하나 또 지나잖아. Q x2, y2 이렇게. 요거 바로 그냥 여기서 여기 풀어. 교점 구하면 되지. 그렇죠? 맞지? 그러면 이 두 점을 가지고 y-, y1은 자, x2, y2, x1, y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1 이렇게 포함돼요. 다른 방식입니다. 비교해 보라는 거지. 왜? 이게 베이스야.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일단 정점 지나는 직선을 구했다. 자, 그러면 그냥 직선 구할 때는 어떻게 했겠어? y-y1은 m의 x-x1 해서 여기를 채웠다는 느낌. 나는 이제 여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여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
직선이 지나갈 점 1,2가 하나 더 있죠. 방정식의 해를 하나 더 준 거죠. 그럼 요거 대입하면 K 나오겠죠. 정리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편하다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교점을 직접 구해서 직선을 두 번째 방식으로 결정해 준다. 나는 이게 더 편해.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잘했고 잘못했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주어지면 이렇게 풀 수도 있지. 맞지? 선생님 이렇게 주어지면요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별 문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응? 기억나? 예전에 했던 거 혹시? 좌표 평면 위에 저 점을 찍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네. 다음에 자 직선 L에서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게 뭘까요? 직선 L에서 얻어올 수 있는 게 뭘까? 저 직선을 봤을 때 출제하신 선생님이 우리한테 뭘 가르쳐 준 걸까? 문제가 아니야 아직까지. 문제는 뒤에 있고. 너 받았잖아. A 받았잖아. B 받았고. 그치? 그러면 이 직선이 주어졌을 때 내가 뭘 받아오면 되냐는 거지. 뭘 받아오는데? 이런. 뭘 받아오는데? 여기에서 정점을 구해올 거예요. 이렇게 뭐 구하겠지. A, B 써도 되나? A, B를 구해오겠지. 방식은 항등식으로 생각하고, 그쵸? X, Y 말고 K라는 문자가 있으니까 싹 묶어가지고 K 너 필요 없어. 여기 값 0이고 여기 값 0이면 연립 방정식. 그치? 그 결과로 이제 정점에 나타난다. 됐냐? 자, 성분 A, B 사이를 직선 L이 지날 때 아주 중요한 얘기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뭘 요구하셨냐? K 값의 범위를 요구했다. 자, 그럼 봐봐. 이 L이라는 직선이 지나가는 점은 계산을 해서 나올 수 있거든? 그런데 뭐가 결정이 안 됐냐면 이 직선이 이제 기울기가 결정이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결정되지 않은 이유는 저 K 값이 결정이 안 돼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K 값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는 이 직선의 기울기 범위를 구하세요. 이 문제는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 나중에 계산서 확인해봐. 지금 이제 수업을 하는 거니까 이게 대답을 해야 돼. 됐지? 자, 그러면 A, B 사이 사이랍니다. 사이. 선분 A, B 사이니까 점 A하고 B는 제외시키는 거야. 근데 저걸 제외시키면 계산을 못해. 그래서 일단 계산하고 제외시키는 거야. 그치? 부등으로 따지면 등호가 없단 말이야. 근데 등호 있다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 값만 빼면 되잖아. 됐지? 그래서 일단 요거하고 요거 사이인데 이렇게 선분 자체하고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맞지? 그러면 이게 되게 쉬운 얘기야. 왜 그러냐면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결정이 안 됐는데 기울기를 결정하고 싶으면 점 하나를 더 주면 된다고 그랬지. 그 점을 요 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면 찍 하고 기울기가 결정이 되지. 눈으로 보면 되잖아. 결정됐잖아. 이 말은 K 값이 결정이 됐다는 거야. 어떻게 결정했을까? 두 번째 점이 대입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점 2,5를 1번 2,5를 대입해서 보이는 것처럼 기울기가 결정이 됐다는 것은 이때 K 값이 결정이 됐다는 거야. 이때 얼마인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시계바늘 움직이듯이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더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 사이 다 해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 끝에 두 번째 점을 다시 이용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요 점 4,5를 대입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눈에 보이듯이 직선이 딱 결정됐다. 기울기가 결정됐다. 뭐 기울기는 세봐도 돼. 근데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빨라.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K 값이 나왔다. 이렇게.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애들도 다 답이란 말이지. 요 사이에 있는 애들도. 그래서 이제 쌤이 물어보신 K 값의 범위라는 것은 K1이 클지 K2가 클지는 여러분 계산하세요. 요 사이이든가 아니면 이거겠죠. 이거는 나온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출제율 높습니다.